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그 유병헌과 청해진 해운 그리고 선장의 살인 의도 부분에 대해서요. 네. 이번에 재판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언제부터 이 선원이 네.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그 시점을 명확하게 써내라. 네.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간접 살인을 적용하려면 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써내라고 했거든요. 네. 검찰의 내용에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검찰 네. 보고 써내랬어요. 자, 살인 의도 시점은 뭐겠습니까? 이번에 그 시뮬레이션에서요, 대학 교수들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네. 304명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 네. 그런데 그 5분, 10분 사이를 네. 전화를 30분 이상 하면서 네. 놓쳤는데, 그렇게 왜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느냐? 자, 청해진 해운에 하고, 청해진 해운은 유병헌에 전화하고, 또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자, 이 청해진 해운은요, 이전에 4척의 배를 침몰시켜서 보험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고의 침몰 의혹도 있고, 네. 실제로 돈을 더 받았다라는, 원래 배값보다 훨씬 더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에서 10분에 이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면서 전화를 네. 한 것은요. 어쨌든 배가 좀 더 기울어서 네. 보험금을 좀 더 많이 받을 기회까지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깊은 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은 간접살인으로 이준석 선장과 선원을 기소하려고 했으면 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죠. 어떤 전화를 했고 네. 또 그 청해진 해운은 유병헌과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통화 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네. 그 내용을 추궁을 해서 답을 달아서 냈으면 네. 간접살인 의도가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단순하게 국민 여론에서 그냥 피해가려고 네. 힘없는 선원과 선장들만 간접살인 넣었다가 재판부가 네. 언제부터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즉 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선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느냐. 그게 네. 살인 의도 아닙니까? 그죠? 죽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다라는 거. 네. 선장이나 선원들은 오랫동안의 해운 경험을 통해서 배가 어느 정도 기우면 위험할 수 있다. 빨리 내보내라. 그 이야기를 5분에서 10분만 빨리 했더라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살았을 수가 있어요. 90% 네. 이상이. 네. 제가 선내 대기 사실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용에 그런 수사 통화 내역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네. 두 번째로요. 지금 이 19일 날 장기정 그 시민단체 대표가 김현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으면 19일 날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조사 들어가야죠. 보통 사람이면요, 고소당하면 대부분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따지기 전에 저도 그럽디다.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의자라고. 제가 불러서 갔더만은 그렇죠. 내 처지가 뭐냐 하니까 피의자래요. 네. 그 왜 피의자냐 하니까 고소를 당했으니까. 네. 자, 일반 사람은 고소당하면 피의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저 형식론리적인 건데 네. 남부지검에 시민단체 고소했잖아요. 그 이제 청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건 접수하면서 사건 번호를 따지 19일 날은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남부지검을 자, 해서 내려왔는데 빨리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형식상은 아직 그 사건 접수가 안 돼서 네. 피의자로 특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가 자, 아니라. 마무리 예, 정리하시고. 당연히 고소당했으면 일반인 같으면 피의자로 전환됐고요. 네. 이미 피의자인데다가 한 건을 더 고소당했으니까 네. 더블 피의자가 된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참고인 피의자니 그런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거는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리 보험금을 좀 더 많이 받을 기회까지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깊은 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은 간접살인으로 이준석 선장과 선원을 기소하려고 했으면 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죠. 어떤 전화를 했고 네. 또 그 청해진 해운은 유병헌과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통화 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네. 그 내용을 추궁을 해서 답을 네. 달아서 냈으면 네. 간접살인 의도가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단순하게 국민 여론에서 그냥 피해가려고 네. 힘없는 선원과 선장들만 간접살인 넣었다가 재판부가 네. 언제부터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그 유병헌과 청해진 해운 그리고 선장의 살인 의도 부분에 대해서요. 네. 이번에 재판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언제부터 이 선원이 네.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그 시점을 명확하게 써내라. 네.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간접 살인을 적용하려면 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인 의도를 가졌는지 써내라고 했거든요. 네. 검찰의 내용에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검찰 보고 써내랬어요. 자, 살인 의도 시점은 뭐겠습니까? 이번에 그 시뮬레이션에서요, 대학 교수들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네. 두 번째로요, 지금 이 19일 날 장기정 그 시민단체 대표가 김현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으면
19일 날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조사 들어가야죠. 보통 사람이면요, 고소당하면 대부분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따지기 전에 저도 그럽디다.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의자라고요. 저 플러스 같더만은 그렇죠. 내 처지가 뭐냐 하니까 피의자래요. 네. 그 왜 피의자냐 하니까 고소를 당했으니까. 네. 자, 일반 사람은 고소당하면 피의자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네. 304명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 네. 그런데 그 5분, 10분 사이를 네. 전화를 30분 이상 하면서 네. 놓쳤는데 그렇게 왜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느냐? 자, 청해진 회원회하고 청해진 의원 유병헌에 전화하고 또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자, 이 청해진 회원은요, 이전에 4척의 배를 침몰시켜서 보험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고의 침몰 의혹도 있고 네. 실제로 돈을 더 받았다라는 원래 백값보다 훨씬 더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에서 10분에 이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면서 전화를 네. 한 것은요. 어쨌든 배가 좀 더 기울어서 네. 이 저그 네. 사람들이 언제부터 선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느냐. 그게 네. 살인 의도 아닙니까? 그죠? 죽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다라는 거. 네. 선장이나 선원들은 오랫동안의 해운 경험을 통해서 배가 어느 정도 기우면 위험할 수 있다. 빨리 내보내라. 그 이야기를 5분에서 10분만 빨리 했더라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살았을 수가 있어요. 90% 네. 이상이. 네. 제가 선내 대기 사실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용의 그런 수사 통화 내역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